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학습지, 세 가지 색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는 14페이지, 학습지는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불꽃쇼를 감상해 보세요. 불꽃놀이 동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불꽃이 다양한 색을 띠는 원인은 뭘까요? 다시 다른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불꽃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한 과학실을 찾았습니다. 불꽃놀이나 다양한 불꽃색을 띠는 양초는 특정한 색을 내는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바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나 양초 속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일부 원소는 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광기입니다.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동영상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원소들은 대부분 물질 속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개가 같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질 속에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꽃 반응입니다. 원소들 중 일부 금속 원소들은 불꽃 속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모든 원소들이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리, 칼슘, 나트륨, 리튬과 같은 일부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럼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불꽃색을 관찰하여 원소마다 어떤 고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4페이지에 실험 동영상과 같은 실험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15페이지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야 하나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제가 실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이 책에 따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염화나트륨을 불꽃 반응했을 때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노란색입니다. 여러분도 책에 같이 적습니다. 질산나트륨 실험했을 때 나온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입니다. 염화칼륨 실험하면 보라색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 적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산칼륨 보라색. 염화 스트론튬 빨간색. 질산 스트론튬 빨간색. 염화 리튬 빨간색. 질산 리튬 빨간색. 염화구리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청록색. 질산구리 청록색. 자, 그럼 여러분, 이 실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없나요? 노란색은 어떤 경우에 나왔습니까? 공통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에 노란색이 나왔죠. 그러면 불꽃 반응했을 때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뭐다? 노란색.
그럼 염화칼륨, 질산칼륨, 보라색이 나온 건 무슨 원소 때문이다? 칼륨 때문이다. 염화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 빨간색이 나온 건 무슨 원소 때문이다? 스트론튬. 염화리튬, 질산리튬, 빨간색이 나온 건 무슨 원소 때문이다? 리튬. 염화구리, 질산구리, 청록색이 나온 건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뭐 때문이다? 구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1번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을 짝을 지어보고 불꽃 반응색이 같은 까닭을 원소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방금 설명했는 부분이네요. 같은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끼리 공통점은 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답을 간단히 적겠습니다. 같은 원소를 포함하기 때문. 2번 다음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예상하여 써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탄산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뭘까요? 자, 이 물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트륨.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책 윗부분을 보세요. 무슨 색일까요? 옳지, 노란색. 황산칼륨. 위에서 찾아봅시다.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꽃 반응색은 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요? 보라색. 황산구리. 금속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리. 그렇다면 불꽃 반응색은 청록색. 자, 황산구리가 청록색을 띠는 이유는 구리. 칼륨이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무슨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 탄산나트륨이 노란색을 띠는 건 무슨 원소 때문에?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 3페이지 윗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반응,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불꽃 반응하면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소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개의 원소 중에서도 무슨 원소? 구리, 칼슘과 같은 몇 개의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책에 썼던 걸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리튬 불꽃색은 빨간색. 여러분도 같이 학습지에 적고 있지요?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 황록색입니다. 자, 그럼 불꽃 반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실험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냥 태워보면 불꽃색이 나타나니까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장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이 필요했나요? 조금만 있으면 되었죠. 적은 양의 시료로도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종류의 화합물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색이 같다. 자, 요 세 가지는 불꽃 반응의 장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자, 밑에 이 불꽃 반응색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옳지. 리튬도 빨간색, 스트론튬도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인 걸로만 봐서는 그 화합물 속에 리튬이 들어있는지 스트론튬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점,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원소를 구별하기 어렵다. 자, 이것이 불꽃 반응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원소를 구별할 수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책 16페이지 해보기, 스펙트럼 비교하기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보면 한 여학생이 원소 불꽃 반응을 시킨 다음에 까만 상자로 관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까만 상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분광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은 빛광, 나눌 분, 불꽃 반응색을 보고 있으면 요 까만 부분에 이렇게 빛이 몇 군데에 밝은 빛을 내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소마다 나타나는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굵기가 다르고 개수가 다릅니다. 요 색깔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원소마다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어떤 원소가 그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광기로 햇빛을 보면 이렇게 색깔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를 불꽃 반응시킨 다음 보면 특정한 위치에 밝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 색깔은 불연속적인 색깔의 띠라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의 특징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 여러분도 같이 적습니다.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화합물 속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리튬 불꽃 반응 빨간색이었죠. 스트론튬 불꽃 반응 빨간색이었습니다. 불꽃 반응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나타나는 위치나 색깔이나 굵기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속에 여러 가지 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각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므로 그 화합물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 후에도 원소의 선 스펙트럼 변하지 않는 걸로 보아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 그림 1-3 여러 가지 원소의 선 스펙트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이 나타나는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리튬과 나트륨을 모두 포함하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날까? 학습지에서 금방 했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둘의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학습했습니다. 둘의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나타난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가 3문제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잠시 일시 중지시킨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같고 다르고 화합물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불꽃 반응색은 같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가 나트륨, 칼슘,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다르게 나타내겠죠. 그럼 선생님 염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염화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염소는 특별한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건 일부 금속 원소라고 했습니다. 2번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뭐에 따라 색깔, 위치, 굵기, 개수가 다르다? 네,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 있죠. 3번 요리를 하다가 음식의 간을 맞추려고 뿌린 소금이 가스 불꽃에 닿았더니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변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소금의 화합물 이름으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나요? 염화 나트륨. 자,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 자, 그럼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노란색으로 변한 이유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불꽃 반응, 두 번째 스펙트럼 분석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풀어봄으로써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4페이지에 형성평가 3문제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일시 정지한 다음 문제를 푸시고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푸셨나요? 다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불꽃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답은 네, 5번 시료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다 입니다. 2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금속 원소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하나의 화합물을 이루는 모든 구성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모든 구성 원소가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를 알 수 있다. 해야 맞는 말이죠. 4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맞는 말입니다. 5번 선 스펙트럼에서 선의 색, 굵기, 위치 및 선의 수 등을 분석하면 화합물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에서 라의 물질의 불꽃을 분광기로 분산시켜 다음과 같은 선 스펙트럼을 얻었다. 원소 A와 원소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A와 B가 포함되어 있으려면 원소 A가 갖고 있는 선 스펙트럼, 원소 B가 갖고 있는 선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일단 가를 보면 가에는 A가 갖고 있는 선 스펙트럼, B가 갖고 있는 선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으니 가는 답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도 원소 A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 원소 B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8페이지 궁금증 해결하기, 19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